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닷컴의 분석 기능 어넬러틱스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분석을 통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또 매출로 나아가고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분석을 하는 기법, 알리바바닷컴의 분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5대 안에 들어가는 AI 그룹, 빅데이터 그룹으로서 또 분석 기능 툴 자체가 알리바바닷컴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어넬러틱스의 메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메뉴, 어넬러틱스 분석 기능의 메뉴로 보면은 스타 레이팅스, 상품, 서비스, 마케팅 세 분야를 별점으로 체킹해서 알리바바닷컴의 전반적인 공급업체의 전반적인 운영 품질에 대해서 별점 3개로 체킹을 해가지고 별점을 주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마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개발 중인 기능이긴 한데 쇼케이스 자체 개발이 지금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돼서 쇼케이스의 상품 등록후에 전시를 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이제 스마트 쇼케이스 사용 기능을 하면은 성과가 좋고 이제 많이 검색되는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쇼케이스에 등록될 수 있도록 자동 기능을 좀 부여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데이터 오버뷰 같은 경우는 일간, 주간, 월간, 월별 전체적인 운영 효율 체킹이라 그러는데 방문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다, 메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지터 같은 경우는 디모그래픽스, 방문자의 구성, 방문자의 키워드, 방문 상품에 대한 내용들로 비지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넬러시스, 방문자의 국가, 방문자의 페이지 숫자, 페이지 수, 방문 페이지 수, 그 다음에 방문 시간 체킹을 하고 있고요. 방문해서 머문 시간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방문자의 트래픽 접속 분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검색, 시스템 추천, 외부 광고, 미니 사이트 등의 방문 등을 나를 검색해서 어디에 들어와서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또 이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는가, 트래픽을 발생시켰는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탑서치는 방문자가 사용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샵 퍼포먼스는 이제 미니 사이트의 효율성을 체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로덕트의 퍼포먼스는 상품별 효율 체킹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체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난퍼포밍 프로덕트는 성과가 없는 상품을 체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프 어카운트의 퍼포먼스는 서브 계정의 스텝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체킹하는 내용이고요. 마켓 인사이트는 이제 키워드 어널리시스의 키워드 분석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소스의 텀즈 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인텔리전스가로 구성된 것이 알리바바의 어널리틱스 메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즈를 활용했었던 내용들은 이제 매니팩처러에서 스타 레이팅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활용은 안 되는데 매니팩처러로 검색해갖고 대체적으로 매출이 좋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레이팅즈 점수가 좀 높았다 하는 것들이 전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타 레이팅즈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서플라이어를 선택하고 특정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매니팩처러죠. 매니팩처러를 놓고 검색했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최근에 이게 상품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상품별로 이제 서플라이어에 리뉴얼이 되면서 바뀌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서플라이어 인덱스 부분에 표시된 다이아몬드 개수가 이제 스타 레이팅의 개수다. 스타 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저렇게 다이아몬드 개수가 2개나 1개 이제 표시되는 것들이 스타 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타 레이팅즈는 알리바바닷컴의 공급업체의 알리바바닷컴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유지관리 품질을 다이아몬드 개수로 보여주는 등급 시스템입니다. 구매자의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했는데 또 그만큼 또
유용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바이어는 알리바바닷컴의 공급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부분에서 이제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유징 이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을 얼마나 사용을 했던 기간이 긴가 짧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스타 R이라는 것은 이제 스타 레이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F1, F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공급업체에서 선택한 검색어 키워드 첫 번째 상품 등록할 때 선택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 빈도를 가졌는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RF 건수를 검색어 1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검색어 1번에 클릭률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검색어 1번에 컴피터티브 인덱스, 경쟁 업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검색어 1번, 공급업체 1번에서 사용한 검색어의 1번이 키워드 검색어 1번이 얼마나 RFQ를 많이 받고 있는가, 월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위해서 알리바바닷컴에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으로 분석을 한 건데, 이 P-밸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연하게 일이 일어날 확률이 우연하게 일어날 확률이 0.01% 이하다. 그러니까 1%, 0.01 이하라는 것은 1% 이하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수님이 이제 좀 강력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0.05만 해도 굉장히 5% 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는데 0.01의 데이터들을 좀 찾으라 해서 분석을 파이썬으로 했었는데 중국 업체 화장품 60개 업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화장품이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출 발주가 좀 많이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요. 세일즈 어마운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 볼륨에 대한 매출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매출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봤을 때는 유징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한 기간과 그 다음에 스타 레이팅즈를 통해서 스타 레이팅즈가 높은 기업 자체가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기업이 그것에 예외가 일어날 확률이 1%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일즈 횟수, 그러니까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트레이드 어셔런스로 판매를 낸 횟수를 체킹을 했을 때도 0.01로 해가지고 거의 0.01로 해서 0.1% 정도. 그러니까 반드시 스타 레이팅즈가 높은 기업 자체가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을 일으킬 확률 자체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출 기회를 얻는다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이제 좀 심화를 해가지고 학회 발표용으로 좀 준비 중인데 많이 또 좀 논문을 쓰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스타 레이팅즈가 그만큼 또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알리바바 이용기관과 더불어서 공급업체의 이용기관과 더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바이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 레이팅즈의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검색 순위, 하이어 서치 랭킹, 보다 높은 스타 레이팅즈는 보다 높은 검색 순위를 제공하고 노출을 증가시킨다. 4스타 이상의 공급업체는 최대 노출 4.9배, 고유 방문자는 11.3배, 인콰이리는 28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다 높은 쇼케이스 노출, 노출 자체가 관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저게 이제 또 하이어 랭킹, 모아 익스포저 자체가 이제 쇼케이스의 기능에도 들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높은 스타 레이팅지는 최대 4.3배 쇼케이스 상품의 노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하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지의 리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스타 레이팅지가 높은 공급업체의 제품은 알리바바닷컴 홈페이지 신상품 소개 코너에 상품이 전시되는 특전이 있다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치 엑스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세템버라는 내용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이 그 미국에서 IPO 상장을 했거든요. 2011년인가 14년이죠. 2014년에 IPO 상장을 했는데 2014년 9월에 IPO 상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3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게 3월에 행사를 좀 크게 하고요. 그 회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마치 엑스포라는 걸 개최를 하고 있고요. 슈퍼 세템버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의 창립 기념일이 9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또 그 알리바바닷컴 자체의 행사를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엑스포, 알리바바닷컴의 연간 프로모션 중 하나로 모든 스타 공급업체 참여 가능 다이아몬드 2개 이상 공급업체 짧은 비디오 게시 온라인 무역 박람회의 하위 행사장에 소개가 된다. 슈퍼 세템버 참가 알리바바닷컴의 연간 프로모션 중 하나 모든 스타 공급업체 참여 가능 다이아몬드 2개 이상 공급업체 짧은 비디오 게시 온라인 무역 박람회의 하위 행사장에 상품을 소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타 레이팅지의 리워드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검색 순위, 스타 레이팅지가 높을수록 노출 순위가 높아진다. 보다 높은 쇼케이스 노출, 스타 레이팅지가 높을수록 쇼케이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 스타 레이팅 노출, 바이어는 높은 스타 레이팅지를 가진 공급업체를 보다 신뢰하게 된다. 뭐 프론트 페이지에서 상품이 전시됐을 때 보여진다는 얘기고요. 참가 자격, 신상품 소개, 3월 엑스포, 슈퍼 세템버, 그다음에 해외 스타 온라인 무역 박람회, 뭐 산업별 무역 박람회, 온라인 무역 박람회, 홈페이지 히어로 배너 뭐 해가지고 쭈루룩 되어 있는데 행사에 이제 참여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추가 쇼케이스로 해서 프리미엄 멤버십 갱신 시 뭐 3개월 무료 쇼케이스를 제공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스타 레이팅지를 좀 많이 강조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지에 그러면 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지의 지표는 프리미엄 상품 등록의 숫자, 그러니까 프리미엄 등록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저게 4.5점이었는데 점점 낮아져 갖고 4.3점, 4.0점까지 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알리바바닷컴의 회원 숫자가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줄면서 좀 많이 낮아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하여 승인되고 전시된 상품 중 4.0 이상의 상품 정보 품질의 상품 등록 숫자가 원스타일 경우에는 23개 이상, 투스타일 경우에는 45개, 3스타는 75개, 4스타는 225개, 5스타는 263개 이상 등록이 되어야 스타 레이팅지를 가진다 하는 내용이고요. 신상품 정보 품질은 상품 정보 품질 지수는 3.0 이상일 때는 1스타, 3.2일 때는 2스타, 3.3스타는 3.5, 4스타는 3.7, 5스타는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저 4.0이라든 점수의 상품 정보 품질 점수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상품 정보 품질 같은 경우는 높아야만이 5.0 만점으로 체킹을 해서 만점에 가까워야만이 이제 바이어들한테 올바른 정보라든지 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답변율을 체킹을 하는데 최근 30일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인콰이리 답변율을 체킹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활동 바이어의 숫자, 최근 30일간의 인콰이리, 알리바바 서플라이어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트레이드 어셔런스 주문, 바이어의 숫자, 뭐 요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체킹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환율, 최근 30일이
전체 고유 방문자 중 활동적인 바이어의 숫자 비율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십니다. 하나가 더 마케팅이 늘어난 게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이용하는지, 얼마나 그 적극성으로 이용을 하는지인데, 그거는 뭐 솔직히 봤을 때 알리바바닷컴에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고, 그 규정은 뭐 0점이어도 스타 레이팅지를 얻는데, 여러분들이 얻는데 전혀 그 지장을 끼치지는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스타 레이팅지의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리바바닷컴에서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상품의 등록, 상품 정보 품질의 개선, 그 다음에 추가 상품 동영상의 포스팅, 상품 동영상 같은 경우도 하나의 그 동영상에, 상품 상세 설명에 들어가는 동영상에 20개까지 뿐이 연결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품 동영상을 복사 등록하지 마시고, 복사해서 또 다시 두 번째 올리지 마시고 다른 그 동영상들을 올리면서 좀 더 그 메리트를 이끌어가는 게 낫다 얘기를 드렸고요. 자, 서비스 지표 개선에서는 즉각적인 인콰이리를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센터의 알림 설정으로 통보받기, 마이알리바바의 커뮤니케이션스 RFQ 서브스크립션 기능을 가시면은 그 RFQ 서브스크립션에서 아까 전 시간에 그 이메일 노티피케이션하고 노티피케이션 센트 바이 알리바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면은 그 RFQ가 왔을 때 그 이메일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RFQ가 포스팅됐을 때 그 알리바바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센터의 이메일 그 저거 같은 경우도 그 인콰이리가 들어온 내용들도 같이 보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게 답변을 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저 기능들을 이제 좀 활성화해 달라 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표 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쇼케이스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전시를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RFQ 기능을 적극 활용해라. 그래서 RFQ 기능을 많이 활용해서 바이어에게 견적을 많이 제공하는 것들을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스타 레이팅지의 최적화 방법들을 좀 알리바바닷컴에서 소개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지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레이팅지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나요?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됩니다. 매월 1월 1일에서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매월 6일에 업데이트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RFQ 같은 경우는 매월 그 15일까지의 데이터를 18일에, 그 다음에 16일부터 30일까지의 데이터는 3일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스타 레이팅지는 6일 만에 매월 6일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공급업체의 스타 레이팅지는 공급업체의 마이알리바바 기능 사용 권한에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캠페이스 기능 중 일부 라이브 스트림 등의 사용 제약.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캠페인스의 라이브 스트림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라이브 스트림 기능을 좀 활용하려면 스타 레이팅지가 좀 많이 높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게 3스타 이상 가려면 상품 등록 자체도 뭐 100여 개 이상 그렇게 등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75개 이상 그렇게 등록돼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포캐스티드 레이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예상적 그 레이팅을 알리바바 그 관리자 모드에 항상 오픈을 해주는데요. 현재 주식표를 기반으로 다음 달의 예상 스타 레이팅지를 나타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면 공급업체의 권한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내용이고요. 자, 빠른 답변율을 어떻게 계산되며 언제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나요? 알리바바닷컴의 텀스 라이브러리의 빠른 답변 계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빠른 답변율은 지난 30일 동안 24시간 내에 문의를 보내고 답장을 받은 구매자 수 더하기 지난 30일간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질문하고 1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은 구매자 수를 지난 30일간 이내에 문의를 보낸 구매자 수하고 30일 이내에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질문을 보낸 구매자 수를 나눈 내용이다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24시간 이내 빠른 답변율을 준 부분에 대한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타 레이팅 빠르게 이제 답변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타 레이팅과 마찬가지로 매월 6일에 업데이트되는 것이 이제 퀵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리미엄 상품이란 무엇입니까? 프리미엄 제품은 제품 점수가 4.0 이상 제품인데 상품 정보를 계산하면 시스템의 데이터 계산의 효과가 표시되는데 2일이 소요된다. 그 상품을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놓고 계산을 하더라도 알리바바닷컴에서 점수로 반영되고 이게 그 시스템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계산이 되는 것들은 이틀이 걸린다 하는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데이터 오버뷰입니다. 전반적인 상품의 페이지 뷰와 방문자 클릭률, 인콰이리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보여주는 내용이 데이터 오버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앞쪽에는 유니크 비지터스 해가지고 고유 방문자 숫자, 그 다음에 페이지 뷰수, 그 고유 방문자들이 찾아본 페이지 뷰 숫자, 그 다음에 샵 컨버전 레이트, 그 뷰 바이 리서치는 이제 서치를 통해서 내 제품을 보여진 횟수, 그리고 다이렉트 클릭 바이 서치 해가지고 서치한 다음에 바로 찾은 횟수, 그 다음에 그 인콰이리 비지터스, 그 다음에 인콰이리 숫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 뷰바이 서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바이어가 알리바바닷컴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가지고 내 상품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보여진 페이지 뷰 수가 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트 바이 서치는 이제 그 바이어들이 직접 내 회사명이나 그런 걸 놓고 찾은 횟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고유 방문자는 1845명 저거는 고유하게 그래서 방문한 횟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상적인 데이터를 보신다 그랬을 때 뷰바이 서치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페이지 뷰 자체가 그 유니크 비지터 대비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페이지 이상 보지 않았습니까? 1845명이 방문해서 5,365번 봤으니까 대체적으로 3페이지 이상을 봤는데 저게 이제 거의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1845명 들어왔는데 1845페이지도 못 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우선은 뷰바이 서치가 낮다라는 것은 검색어를 잘못 넣거나 이제 그랬듯 상품명이 잘못되어 있거나 카테고리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 뷰바이 서치가 낮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클릭률이 낮은 경우는 이제 클릭률이 낮은 경우는 메인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자체를 상품 이미지가 메인이 되는 비디오 자체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온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니크 비지터까지도 많은데 페이지 뷰가 낮다라는 것은 상품 상세 설명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무역의 정보 자체가 효과적이지 못할 때 이제 또 더 이상 찾아보지 않게 나가게 되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인콰이리나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상품 상세 정보의 품질에 떨어진 관계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고유방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해결 방안들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륙별 국가별 방문자의 횟수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방문을 했느냐, 아시아에서 많이 방문을 하느냐, 노스 아메리카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방문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보여진 상품 이제 마이 모스트 뷰드 프로덕트 해가지고 또 나의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인파이를 많이 받은 제품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요. 많이 검색된 키워드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부터 보니까 퍼퓸이나 스킨케어나 뭐 그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된 내용들도 많이 내 상품을 보는데 활용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이 모스트 서치드 키워드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면은 요거 같은 경우를 또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상품을 바이어들한테 보여주고 제안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 또 정리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문자의 디마그래픽스입니다. 방문자의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 방문자의 일주일간 또 30일간 아니면 180일간 PC 및 모바일 방문자 분류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방문자의 구성에 있어서 확인된 방문자의 비율과 컨펌된 확인이 안 된 바이어들의 이제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90일간의 거래가 있었던 바이어와 거래가 없었던 바이어들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그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0%가 낫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오브 리턴 바이어스, 되돌아온 바이어들 같은 경우가 리턴 바이어의 숫자가 이제 파랗게 표시된 내용인데, 그 리턴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좀 18% 정도 다시 되돌아와서 839 중에서 178 정도는 다시 돌아와서 또 페이지를 봤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탑 리퍼링 키워드는 이제 그 상위 언급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상품을 가지고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 이제 스킨케어, 그 다음에 내 상품 중에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고요. 프레퍼드 키워드는 알리바바닷컴에서 내 선호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인데, 방문자가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많이 검색한 키워드 검색 빈도 및 증감률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 어널리시스처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달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하면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방문자 통계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viewed product 해가지고 많이 방문한 상품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한 상품과 그 다음에 그 총 머문 시간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머문 시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바이어의 지역적 분포로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그려가지고, 동그라미의 크기가 크고 빨간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더 빨간 지역 같은 경우가 그 바이어가 많이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내용이고요. 미주와 현재 아시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정은 기임을 팔고 화장품을 팔고 네일 아트 스티커들을 팔던 예전에 소비재 업체 소비재 저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계정이 제가 사용하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계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빨간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와 그 북미 그런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이나 북미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된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품별로 특징이 좀 달라지고 방문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에서 얘기를 드린 내용이고요. 자, 비지터 디테일즈의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 분류, 바이어 쿼리스, 바이어의 검색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바이어가 검색 키워드로 해가지고 어떤 검색 키워드를 써가지고 내 상품을 접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이어의 아이디고요. 비지터스는 바이어의 아이디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리전스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속한 국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시고, 페이지 뷰는 총 몇 페이지를 보았는가, 그리고 머무른 시간이 몇 초나 되느냐, 102초, 46초, 658초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Most searched 키워드는 이제 바이어가 많이 검색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온 마이 미니 사이트에서의 바이어 활동을 하시고, 웹사이트 액티비티스 온 웹사이트, 바이어의 웹사이트 활동 내역, 알리바바닷컴 내에서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이 이제 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이어의 트래픽 경로에 대한 부분들, 디스트리뷰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의 경로에 대해서는 트래픽 디스트리뷰션스, 바이어가 방문한 방법이고요. 유니크 비지터는 미니 사이트를 방문한 바이어다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인콰이리 비지터스, 인콰이리를 넘긴 바이어다. IM 비지터스, 알리바바닷컴의 이제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 저 IM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어플리케이션, TM이라고도 쓰고요. 예전에는 저걸 트레이드 매니저 해가지고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을 트레이드 매니저로 불렀던 적이 있기 때문에 IM이나 인터넷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IM이나 TM이라고 부르게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샵 컨버전 레이트는 미니 사이트 방문자, 어플리케이션 방문자 플러스 미니 사이트 인콰이리 방문자 나누기 미니 사이트 방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율이 이제 그 컨버전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액션 방문자를 기간별 그래프로 인더스트리 리더 평균과 비교하고 있다. 항상 그 데이터 오버뷰나 이쪽 그 알리바바닷컴의 내용들은 그 통계의 특징들이 되는 것들은 알리바바닷컴의 평균, 알리바바닷컴의 인더스트리 평균, 그러니까 산업 평균과 탑 10 셀러 그 카테고리의 탑 10 셀러와의 비교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항상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기도 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의 방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탑서치라는 기능이고요. 키워드 광고, 키워드 설정, 키워드의 현재 광고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키워드의 사용 여부,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냐, 키워드의 노출 여부, 뷰드, not 뷰드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방문자들이 사용해서 방문을 하는 키워드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고려해가지고 알리바바닷컴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 추천으로 주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키워드 분류 항목은 키워드, 프로덕트 랭킹, 그래서 프로덕트 랭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키워드별 상품 노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뷰스, 보여진 횟수, 클릭 횟수, 클릭률, 탑인 에버리지 뷰스, 탑 10의 상품이 보여진 횟수가 나오는 거고요. 탑 10의 인 에버리지 클릭 수가 나오고요. 키워드 인덱스, 키워드 검색 빈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셀러의 사이즈 인덱스, 공급제 숫자가 보여지게 되고요. 액션스, 키워드 내부, 세부 분석, 키워드 광고 연결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나온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의 그 다음은 샵 퍼포먼시스, 미니 사이트의 효율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사이트의 효율 분석에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오버뷰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네요. 유니크 비지터, 그 다음에 페이지 뷰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자, 알리바바닷컴에서 저 그래프를 그릴 때 파란 것은 제 데이터고요. 초록색은 알리바바닷컴의 평균, 인더스트리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노란 것은 산업 리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더스트리 탑 리더즈, 탑 10 리더즈의 이제 평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샵의 퍼포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항목, 등록 상품의 카테고리, 방문자의 접속 기기는 PC나 모바일을 다 설정한다. 그 다음에 기간 설정은 일별, 주간별, 월간별로 가능하다. 미니 사이트의 고유 방문자, 페이지 뷰, 검색 페이지 뷰, 샵 인콰이리 방문자, 샵 알리바바 애플리케이션 방문자, 샵 인콰이리 숫자, 샵 컨버전 레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 내용이다. 인더스트리 리드와 평균,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것은 내 미니 사이트의 효율을 비교하는 그래프다. 내 효율은 파란색이고 초록색은 산업 평균, 산업 리드는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미니 사이트의 바이어의 샵 활동,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머물렀느냐. 그랬더니 남들보다는 좀 그 탑 10도 쫓아갈 만큼 많은 고유 방문자가 좀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좀 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트 오브 페이지 뷰 퍼 방문자당 얼마나 그 어마운트겠네요. 저 AMT가 어마운트 오브 페이지스 퍼 퍼슨, 방문자당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보고 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을 내놓은 것들이 저 숙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방문자의 방문 샵은 메뉴는 이제 샵에서 어느 메뉴를 가지고 그 미니 사이트의 어느 메뉴를 통해서 그 많이 접속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홈이냐, 상품 카테고리냐, 회사 프로필을 확인을 많이 했느냐, 컨택 정보를 확인을 하느냐, 상품 상세 정보를 확인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프로덕트 퍼포먼스 시스, 프로덕트 퍼포먼시스는 그 프로덕트에 대한 효율을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쓸 때가 있는 내가 이제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은 쇼케이스 상품을 추천할 때 쇼케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greater flexibility, 위대한 유용성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제품의 효율이 없으면은 바꿔라. 상품의 알리바바 프로덕트 쇼케이스에 꽂아갖고 우선 전시 노출을 쿠폰을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적거나 그런 경우는 퍼포먼스를 과감하게 바꿔라 할 때 프로덕트 퍼포먼스를 확인해 가지고 기간 설정을 해서 일별, 주간별, 월간별로 이제 퍼포먼스를 확인해 가지고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비유가 많은 제품들을 좀 우선 노출하는 형태로 가져가면은 좋은 관리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로덕트 오버뷰는 상품 개요는 상품 등록의 숫자, 그 다음에 방문이 있는 상품의 숫자, 그리고 인콰이리가 있는 상품의 숫자, 그리고 주문이 있는 상품의 숫자인데 트레이드 어셔런스가 대한민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주문이 있는 상품은 기대할 수가 없지요. 자, 상품 분류 기능에 있어서 검색어, 상품 담당자, 상품 소그룹, 카테고리, 상품의 뷰, 클릭률, 인콰이리 숫자 등으로 상품의 세 분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렇게 팔레트, 프로덕트 쇼케이스 전시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에 저렇게 팔레트가 붙어 있으니까 프로덕트 쇼케이스 상품 같은 경우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 상품 이미지 옆에 바로 조 마크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의 상품 이미지, 상품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너, 상품 담당자,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가 주어지고, 스텝 계정을 사용하면은 저것도 이제 스텝 이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바이어 쿼리 위드 뷰즈는 바이어가 검색한 검색어 및 빈도, 바이어가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가 무엇이고 또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뷰 퍼포먼스 트렌드, 뷰의 변화 그래프를 이제 좀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트렌드를 클릭하시면은 저걸 이제 뷰의 변화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키워드 광고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알리바바닷컴에서 키워드 광고들을 최근에 이제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와 연결되는 URL들이 좀 많습니다. 관리자 메뉴에도 좀 많이 늘어났다 보시면 되시고요. 프로덕트 쇼케이스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바로 또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의 퍼포먼스는 전시와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쇼케이스의 활용이라든지 또한 전시가 좀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제품인데 전시가 떨어진다 그러는 경우는 좀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또 전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도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텝 어카운트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서브 어카운트를 5개 계정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브 어카운트가 부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사는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의 무역부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 그러면 본사에서 상품 등록을 해주고 무역부에서 답변을 주는 경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서브 어카운트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품군이 달라지면서 어디는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공장으로 화장품을 주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공장은 또 1공장은 화장품을 주로 하고 2공장은 산업재를 주로 만들고 3공장은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또 나눠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서브 어카운트의 경우는 기능이 3가지로 주어지는데 세일즈 어시스턴트는 상품 등록을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일즈 리프리젠터티브는 견적 인콰이리에 답변을 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일즈 매니저 같은 경우는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계정 사용자 1명 플러스 보조계정자 사용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고요. 알리바바닷컴의 통계 사이트 어널리틱스 기능들은 기간 설정, 일간, 주간별, 월간별로 항상 가능하다 보시면 되시고 온라인에 머문 시간, 로그인 시간, 그 다음에
amount of product 상품 등록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amount of new product 신상품 등록 숫자, amount of modified product 상품을 등록된 상품을 수정했었던 개수가 얼마 되느냐, amount of quotation approved RFQ 승인 견적을 얼마나 발송했느냐, 프로덕트 상품 노출, 그 다음에 상품 클릭, 인콰이리 숫자, T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드 매니저의 약자인데 알리바바 현재는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일컫는다고, 리스폰스 레이트는 24시간 이내에 답변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버리지 리스폰스 타임은 평균적으로 인콰이리에 답변을 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 스텝 어카운트 같은 경우 보조 계정을 사용하는 보조 계정 사용자의 품질 관리라든지 충실도 등을 좀 체킹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마켓 인사이트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키워드 어널리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알리바바닷컴 강의를 들으면서 키워드 어널리시스는 꼭 몇 번씩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키워드 어널리시스를 사용하실 때는 첫째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수출 상품으로서 타당한가, 그래서 바이어가 많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업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그 그래프들 12개월치의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제 검색 빈도에 대해서 그 추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키워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키워드 입력 및 기간 설정은 뭐 일별, 월별, 주간별, 월별로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은 바이어 접속 기기는 별로 PC나 모바일,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키워드 기간별 트렌드 그래프, 그 다음에 관련 검색 키워드, 파생 키워드 100개, 검색 빈도는 파생 키워드는 알리바바닷컴의 관련 키워드 그 자체가 100개가 노출이 되고요. 검색 빈도 12개월간의 그래프, 변동률, 클릭률, 공급업체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시는데, 키워드 어널리시스의 상품 수출 가능성, 키워드 어널리시스는 상품의 수출 가능성 파악, 공급업체 숫자 파악, 경쟁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그랬고요. 상품 등록 시 상품명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 기능을 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제품에 대해서 알리바바닷컴에서 12개월치 데이터를 옛날에는 꼼꼼히 모아가지고 대체 상품의 제품의 단 수명 주기를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12개월치 데이터를 전부 줬기 때문에 숫자로 엑셀로 드래그해서 긁으면은 전체 숫자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 장기간 좀 모아가지고 제품의 대체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수명 주기에서 이게 바이어가 줄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따져보는데 또 많이 활용을 했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성공 전략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성공 전략 제안, 매력적인 상품을 촬영하십시오. 상품 사진 같은 경우는 클릭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하고 뷰가 되었을 때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매력적인 사진을 찍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튜디오 컷이나 또 아니면 다양한 상품 컷을 준비해 가지고 홍보 자료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홍보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어의 OEM 요구에 대해서 상품의 다양한 포장, 벌크라든지 소분 포장, 신상품 개발 절차, 그 다음에 바이어 로고 붙이고 바이어의 또 포장재를 바꿔주고 바이어가 원하는 포장 단위로 또 바꾸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랬고요. 최소 주문 수량 자체를 좀 바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많은 수출 매출을 좀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드립니다. 해외 규격 인증서, ISO, GMP 품질 관리, 환경 경영, 상품 규격으로서 CE, FDA, UL,
RHS, SGS, 영문 성분 검사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영문 성분 검사서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액체라든지 위험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 항공 선적을 위해서 MSDS를 미리 받아두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또 많은 유용한 방법이니까 수출을 하는데 좋은 그 접근법이기도 하니까 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제품 다양화, 단일 품목의 제품보다는 상품 다양화와 바이오 확보에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재 등록 같은 경우도 부자재 같은 경우를 열심히 등록하거나 관계 있는 그 기기라든지 공구 툴에 대해서도 좀 그 판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또 그 화장품 업체들 설명드리면서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화장품 석세스 스토리라고 포스팅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 화장품의 브랜드가 최소 12개에서 13개 정도, 거기에 내 상품까지 또 같이 얹어서 또 판매가 됨으로써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SNS 활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에 물품을 게재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현재 알리바바닷컴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검색을 많이 하고 검색 정보를 많이 보게 되는 사이트가 아무래도 구글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을 봤을 때 2위를 얻고 있는 사이트가 SNS에서는 유튜브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자체가 많은 메리트를 주면서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다 하시는 내용으로 또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 상품 등록을 하고 회사 소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리바바 링크를 또 유튜브에 같이 등록을 하고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은 또 많은 바이어들이 보기도 한다 하는 내용으로 또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마존 사이트 하나 입점했다, 이베이 사이트 하나 입점했다, 라쿠텐 입점했다, 쇼피 입점했다 해서 동남아에서 바이어가 바로 생기는 확률 자체 적고요.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를 진행이 필요하면은 B2C도 병행하시고 B2B 알리바바닷컴 사이트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상품 많이 전시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또 전시에 참가해서 제품 홍보의 기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은 또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 중요하시고요. 수출 성공을 위한 알리바바닷컴의 기능 활용 제한, 인콰이리는 빠른 답변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바이어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인콰이리에 답변을 준 다음에 바이어의 개인 메일, 지메일이라든지 HOT 한메일닷컴이라든지 야후닷컴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바이어들한테 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바이어들도 또 그것에 따른 답변으로서 이제 또 매출을 발주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 하는 내용들도 관심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RFQ를 적극 활용하라고 활용하십시오. 식품이나 농수산물은 RFQ의 바이어 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불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품질을 위주로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 뭐 의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식품이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품질에 집중을 하는 내용들이 크기 때문에 가격에 집중을 하는 경우보다 제품 품질이나 포장이라든지 잔류농약 기준 뭐 그런 등의 품질 규격이 엄격하기 때문에 RFQ 확률 자체가, 매칭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실시간 메신저를 활용해서 또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마지막 수출 성공 전략입니다. 상품 관리 및 사이트 관리. 인터넷 쇼핑몰의 파워 유저가 되는 것은 끊임없는 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반영하고 관리해 가는 데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 내용을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결 방안들을 정리해서 관리를 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널리틱스를 꾸준하게 이용하시고 어널리틱스의 활용 방안들을 넓혀가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정에.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방문자, 클릭률, 방문율, 인콰이리 수치 건수를 분석해가지고
상품의 노출이 떨어지는 경우 카테고리가 잘못되었거나 커스터머 뷰가 하락하게 되니까 검색어 재설정을 하거나 상품명을 재설정하거나 바이어들도 검색어 자체도 그 시간이 바이어가 유입되는 지역의 변함에 따라 아니면 또 그런 내용들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검색어 재설정하고 상품명 재설정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사진이 메인 이미지가 부실할 시에는 클릭률이 저하되고 방문율이 저하된다 하는 내용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클릭률이나 방문율은 다 높은데 인ኳ이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상품의 설명이 부적합한 경우나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는 상품의 그 무역 그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 조건이라든지 MOQ 조건 자체라든지 리드 타임 조건 자체가 바이오가 수행하기에는 좀 더 좀 어렵고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수정을 가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품 DB의 관리에 있어서도 상품 DB도 늙거나 낡을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쇼케이스의 상품은 전시 상품은 프로덕트 퍼포먼스 그 어널러틱스의 프로덕트의 퍼포먼스를 체킹하셔가지고 전시 상품 중 저효율 상품은 수시로 교체해서 전시 우선 노출 쿠폰이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에 그 우선 노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까 저렇게 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어널러틱스의 키워드 어널러틱스를 변동 추이를 주기적으로 체킹해서 상품 키워드들을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지역적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개 키워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렸던 게 이제 그 마스크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트 마스크, 마스크 시트, 페이셜 마스크로 바뀐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드렸던 게 그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에서 먼저 수출을 많이 해서 전 세계에 상품화를 해놓다 보니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좀 표준 검색어가 돼가지고 긴 같은 경우는 노리, 미역 같은 경우는 와카메라고 검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또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칼슘에 대한 얘기도 또 드렸었습니다. 제설제로 사용하는 칼슘과 표백제의 원료가 되거나 비료의 원료가 되는 칼슘 제제의 원료가 되는 염화칼슘을 찾는 업체들이 좀 다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키워드 어널러시스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알리바바 대체적으로 가장 쇼핑몰에서 중요한 것이 상품명과 키워드입니다. 상품 이미지 품질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품 사진 촬영 많이 잘 찍는데 또 맡기면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분석 기능 같은 경우에서 차이 때문에 매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신상품 업데이트 및 리스트업은 주요 바이어 메일링을 통해 가지고 바이어 정보는 인콰이리를 수출했던 바이어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모아 가지고 바이어 리스트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역별로 또 시장 개척단 나가고 그럴 때 또 활용하시면서 처리하시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최소 1년 6개월이나 2년마다 상품을 설명을 주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복 등록된 상품들을 최소화하고 전시 보류 상품을 최소화하고 또 상품에 퍼포먼스가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왜 퍼포먼스가 없는지 체킹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내용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은 알리바바닷컴도 마찬가지고 B2C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끊임없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반영하고 최적화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 하는 것들을 강조드리고요. 자, 알리바바닷컴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알리바바닷컴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